자, 이번 시간에는 퍼머넌트 웨이브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수평선입니다. 이 이미지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각자의 느낌이 다르겠죠? 자, 다음 이미지. 자, 이 이미지를 보면서 느끼는 느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전 이미지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이 이미지. 이 이미지는요? 자, 이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자, 이 이미지. 저걸 층마다 다 돌아가는 게 다르다고 하던데 혹시 보신 적 있는지요? 자, 지금 여러 개의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들 같이 보여드렸는데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펌이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해 보겠다 해놓고는 여러 건축의 모양들을 보여주었을까요? 네. 감을 잡은 친구도 있을 거고 전혀 감이 안 온 친구도 있을 텐데 선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 수평선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직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의 방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달린다 그래서 우리가 1차원이라는 속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직선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평선, 수직선, 사선, 또 경사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평선은 여러분들 처음에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참 편하다. 되게 좀 조용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죠? 자연에서 보여지는 그 선의 느낌이 그대로 우리 어떤 선을 사용할 때 그 느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수평선의 이미지는 평온하다, 안정적이다, 무겁다, 조용한 느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봐짐을 가지고요. 수직선의 같은 경우에는 고결하다, 상승되다, 형식적인 것을 연상하고 수직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도전과 중력을 상징한다. 사선의 경우에는 심리적 긴장감 생성이 되고 움직임 있어 보이는 동적이다, 율동적이다, 힘찬 느낌이다 라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 직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곡선의 개념이 있는데요. 직선은 아까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곡선은 계속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의 자체를 곡선이라고 합니다. 직선과 대조되는 개념이고 두 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2차원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직선과 차이가 나게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냐면 자유롭다, 유순하다, 고상하다, 우아하다, 섬세하다, 여성적이다 라는 이미지를 직선과 다르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네. 이 이미지에서 변화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직선이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 이미지는 직선에 모바르다, 곡선을 가미한 이미지입니다. 자, 이미지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직선과 곡선. 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모발에 웨이브를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헤어 디자인과 교수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 지인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헤어 디자인을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적어도 이거는 학생들한테 꼭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지 물어봤더니 본인이 커트를 직접 혼자서 집에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미용실에 가면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과연 그 질문을 고객한테 던져야 될 질문인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손님이 왔을 때 뭐 하러 오셨어요? 펌어요. 어떤 펌을 원하세요? 그럼 고객들이 요즘은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스타일 이미지들을 캡처해 오기도 하고 찾아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단순히 고객들이 희망하는 스타일만 그대로 똑같이 재현해낼 수만 있다 그러면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라는 이유를 알 때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소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모발에 웨이브를 만들까? 네, 한 5명의 학생한테 질문을 했을 텐데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미지 변화. 앞전에요 슬라이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분명히 직모였던 모발보다 웨이브가 들어간 모발에는 분명한 이미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이미지였나요? 생기 있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좀 섹시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자, 이게 직선에 또 반대되는 곡선의 이미지라고 말을 드렸는데 그 이미지가 그대로 모발에서도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럼 사람들이 왜 웨이브를 할까? 네, 손질의 용이성을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진장 쏟아지는 머리다. 모발 끝이 무지 뻗쳐서 너무 손질이 힘들어요. 이런 고객들이 모발의 웨이브를 하기 위해서 샵을 방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모근의 볼륨을 위해서 모발에 웨이브를 넣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다운펌이 아니고 다운펌이겠죠? 자, 우스갯소리로 죽일까 살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발이 뜨는 게 너무 싫은 손님들은 다운펌을 하기 위해서 샵을 찾기도 하고요. 나 왜 이렇게 모발에 힘이 없지? 그래서 모발에 좀 힘이 있게 세워줘. 그래서 볼륨펌을 하기 위해서 샵을 찾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발에는 왜 웨이브를 넣는가? 기본적으로 이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샵에 와서 웨이브를 하기 원한다는 거죠. 이유를 알아야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제가 구글에서 웨이브란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 웨이브 검색을 했더니 제일 첫 번째 화면이에요. 파도가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껴지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바다를 좀 무서워해서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각자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웨이브의 개념. 웨이브가 혹시 뭔지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단어적인 의미, 사전적 의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웨이브란 단어는 파도, 물결, 파도와 같은 움직임 등등등, 어쨌든 물결의 모양을 만드는 것들을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이 웨이브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 올 때 형성이 되죠.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 불거나 고요한 강물에 돌이 던져졌거나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힘들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 웨이브라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헤어 웨이브라는 것은 그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보면 모발의 물결 모양을 표현하는 것, 이게 헤어 웨이브가 되겠죠. 네. 웨이브는 선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유연함과 풍부함과 생동감과 역동감, 율동감, 입체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다양한 변화와 착시를 보여주는 게 웨이브입니다. 자, 이런 웨이브의 형태와 의미, 효과는 헤어 디자인에서도 적용이 그대로 되어지는데요. 기능적인 면, 아까 왜 하는 거에 부분에 있어서
손질이 용이하기 위해서 그 기능적인 면이 되겠죠. 그리고 심미적 욕구, 이미지 변화를 줘서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졌어요. 요즘은 건강미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퍼머 기피증. 손님들이 이제 퍼머를 하게 되면, 염색을 하게 되면 모발이 손상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질만 용이하다,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예쁘기만 하다, 그거를 하나 더 추가해서 건강한 모발까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도달해진 거죠. 자, 모발의 웨이브를 형성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길거리를 다녀보면, 요즘 못 다녀보지만, 다녀보면 젊은 친구들, 여성분들이 요거 가방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뭐죠? 네, 찍찍입니다. 찍찍이. 자, 이걸 다 앞머리에 말아놨다가 어디 외출을 하거나 외부로 나갈 때는 풀어서 다니기도 하는데요. 자, 웨이브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첫 번째, 일시적 웨이브. 대신에 머리 감으면 없어져요. 두 번째, 영구적 웨이브. 머리 감아도 웨이브가 더 강해집니다. 자, 일시적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네, 드라이를 하거나 세팅을 하거나 또 닦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종이 접기. 동영상에서 유튜브에서 봤는데 종이를 모발에다 접어서 만들어서 웨이브를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미지 보였죠. 찍찍이. 그 다음에 플라스틱 롤. 그 다음에 핑거 웨이브. 손으로 만드는 웨이브. 컬링 아이로. 플랫 아이로. 이런 것들이 일시적 웨이브죠. 머리를 감아 다시 원래 모발로 돌아가는 것들. 그 다음에 영구적 웨이브는 그 표현되어 있듯이 머리 감아도 그 웨이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직 스트레이트, 머리를 곱게 피는 것들, 그 다음에 세팅 펌, 일반 펌, 그 다음에 호일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하는 호일 펌, 그 다음에 롤 스트레이트. 그래서 모발의 웨이브를 형성하는 방법은 크게 잠시 만드는 일시적 웨이브와 영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감아도 풀어지지 않는 영구적 웨이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번 슬라이드에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브가 우리 세상에 언제부터 나왔죠?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라면 이 할아버지가 익숙한 사진일 거예요. 마셸 그라또. 네. 이 사람이 일시적 웨이브를 처음 창시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분은 되게 효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두상의 반은 직모였고 두상의 반쪽은 곱슬머리를 가진 분이셨대요. 그래서 항상 이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 모발을 보면서 참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게 이 마셸 그레토우라는 기기입니다. 지금 화면 구성의 아래쪽 하단에 지금 마셸 그레토가 처음 창시했던 모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형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시적 웨이브는 1930년대 후반까지 성행을 했어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듯이 이미지를 보시면 예전 흑백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 웨이브를 잘 하는 사람들을 아주 기능적으로 뛰어난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1960년대 비달 사순 들어보셨죠?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비달 사순이 섹션을 나누어서 커트를 하는 그 시점이 되기 전까지 미용 기술의 기초 교과로 운영이 되어졌고 1980년대 초까지 미용사 자격증 시험 안에 교과목으로 선정될 정도로 기술에 있어서 큰 그 기능적인 면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드디어 이제 지금 우리가 머리를 건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헤어 드라이기 도구들이 보급되어지면서부터는 조금 유행하는 것이 주춤해졌죠. 자, 그렇다면 일시적 웨이브는 마셸 그로토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는데요. 이 영구적인 웨이브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나요? 정말 역사가 오래되어졌어요. 기원전 30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웨이브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석고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발에 웨이브를 넣어서 그렇게 머리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요. 자, 기원전 3000년으로 돌아가는데요. 나일강 유역에 강가니까 주변에 진흙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 진흙의 성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알칼리 성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모발에 도포해서 둥근 막대를 고정한 후에 열을 주기 위해서 태양열 앞에서 건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었더니 웨이브가 생겨서 머리를 감아도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형성되어졌다는 거죠. 자, 이걸 살펴보시면 여기서 물리적 작용은 둥근 막대기 그리고 열, 태양열이 이제 물리적 작용이 포함될 거고, 화학적 작용으로는 나일강역에 있었던 알칼리 성분의 진흙이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원리가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 스폰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재현해 보겠다고 일반 진흙을 모발에다가 둥근 막대에 감아서 햇빛에 앉아 있어 봤습니다.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웨이브가 고정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알칼리 성분이 있는 진흙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성분, 그래서 중성의 성분인 진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웨이브가 고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펌어를 영구적인 웨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물리적 작용으로 힘을 억지로 가해서 고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화학적 작용이 있을 때 영구적인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샬 그르토처럼 유명하신 분이죠. 영국의 찰스 레슬러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스파이럴 단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계속 용어라는 것은 중복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는 용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옆에 하단에 있는 그림은 실제 펌에 사용됐던 도구라고 합니다. 실험 도구 같이 생겼는데요. 그때 당시는 붕사, 아까 그 나일강 유역에서 알칼리성이라는 성분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이 네슬러란 사람은 붕사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처리를 가하고 전기를 이용해서 가열을 했습니다. 물리적 작용을 위해서 열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네슬러의 펌 방법인데요. 지금 이제 모발을 일부 묶어서 소량의 모발을 분배해내고, 그리고 노세 컬러라고 해서 금속 컬러에다가 모발을 모근에서부터 모발 끝을 향해서 와인딩합니다. 이걸 스파이럴 기법이라 그래요. 모근에서 모발 끝으로요. 자, 여기 상태에 특수 용액에 적신 작은 길이의 붕대, 이게 되겠죠. 그걸 모발에 감아서 모발을 덮고 전류 발생을 하기 위해서 이 기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모발에 열을 가하고 나면 풀게 되면 웨이브가 형성돼요. 이렇게 해서 웨이브를 네슬러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1902년에 네슬러가 런던의 미용실을 개업했는데요. 지금 그때 사진인데, 지금 이 사진이 요즘 현재 미용실에서도 좀 보는 기구랑 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천정에서 드리워져 있는 샹들리에 그 제품들로 되어 있는 세팅 펌 기구들하고 많이 유사하죠. 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직접적인 전기를 가했기 때문에 펌을 하다가 감전사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구적인 웨이브가 이제 점점 발달해 가면서 1924년도에는 조셉 메이어라는 분도 자격증 시험에 많이 등장한 인물이죠. 자, 좀 전에 네슬러란 사람은 스파이럴이라는 기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셉 메이어라는 사람은 짧은 머리에도 와인딩을 할 수 있는 기법. 스파이럴은 아까 모근에서 모발 끝을 향해서 와인딩 한다 그러면 크로코널식은 모발 끝에서 모근을 향해서 와인딩 하는 기법이에요. 자, 이 기법이 스파이럴보다 뒤늦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도에 개발되어져서 납작한 모양으로 모근까지 와인딩 할 수 있는 기법들이 개발되어졌고, 1927년도 웰라사에서 핫 웨이빙이라는 기구를 개발해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 스피키그만이라는 사람이 케라틴 화학 구조를 해명해냈어요. 모발 내부에 있는 그 구조죠. 자, 그래서 시스틴 결합을 통해서 모발이 절단되고
떨어진다라는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치오글리콜산과 케라틴의 화학 반응을 처음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2년도 스피어크만이라는 사람이 참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콜드 웨이빙 원리가 소개되어집니다. 콜드란 뜻이 차갑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고온, 열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졌는데 상온에서 펌이 가능한 것들을 개발해서 콜드 웨이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온에서 할 수 있는 게 1932년도에 개발되어졌어요. 그리고 1936년도 40도씨 뜨거운 열이긴 한데요. 고열을 사용했던 거에 비하면 40도란 열은 되게 차가운 열입니다. 그래서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1941년도에 지금 앞에는 뭐 아유산 나트륨에다 붕서다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치오글리콜산이라는 이 재료가 되게 저가의 재료거든요. 그걸 주 원료로 하는 콜드 퍼머넌트 웨이브 제도가 처음에 제조되었었어요. 그리고 1942년도 좀 전에는 알칼리성을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산성을 이용해서 모발에 손상을 덜 주는 제품들이 1942년도에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도에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서 치오글리콜산의 제조 방법들이 참 간단하고 보건위생상 무해하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인증하는 첫 인증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제 이제를 사용해서 펌어를 하게 된 역사는 1947년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되게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퍼머넌트 웨이브란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퍼머넌트 웨이브 누가 물으면 이제 헤어 전공자잖아요.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가 뭐니?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실기평가를 하지만 이론평가도 진행을 하거든요. 항상 1번 문제로 단골로 나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걸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으면 네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 측면에 보는 이미지는 똑같은 직모의 모발에 웨이브를 넣었을 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물리적 작용, 억지로 어떤 힘을 가하는 작용, 그 다음에 모발 내부에 어떤 시스템을 끊었다 붙였다 하는 화학적 작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키워드는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 두 단어가 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 열, 이거는 물리적 작용이에요. 와인딩이란 아까 로드 같은 딱딱한 어떤 소재의 모발을 돌돌 감는 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열. 그리고 알칼리 제품, 이게 이제 화학적 작용이겠죠. 이게 모발 내부에 침투해서 모발 내부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화학적 작용. 그래서 요 키워드가 있어야 돼요. 와인딩이나 열과 같은 물리적 작용과 알칼리 소재를 들어가서 제품이 들어가서 화학적 작용이 모발 내부에서 일어나서 오래 지속되는 웨이브를 만드는 거. 그게 퍼머넌트 웨이브예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와인딩은 같은 물리적 작용. 꼭 열이 안 들어가도 돼요. 세팅 펌 같은 경우 그런 펌에는 열이 꼭 들어가는데 그래서 와인딩이나 열과 같은 물리적 작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제품, 요즘 산성 제품도 들어가요. 어쨌든 화학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작용을 해서 작용이 끝나고 났을 때 풀었으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웨이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웨이브를 통해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또 곱슬머리를 다시 피는 작업을 했을 때는 단정한 이미지로 변화되는 것들.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퍼머넌트를 공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펌에 대한 정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머리로 정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번 장에서는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퍼머넌트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